제갈량은 급박한 상황 속에 신야 새벽과 밤에서의 화공을 준비한다. 주도 면밀하게 짜인 그의 계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갈량은 성문에 방을 붙여 백성들에게는 번성으로 대피하라 하고 손권등에게는 백성들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배를 준비하라고 이른다. 둘째, 관우에게는 병사 1000명과 함께 백하 상류에 매복하면서 자루에 모래를 담아 강 상류를 막도록 한다. 그러고는 이튿날 삼경밤 10일에서 1시 말과 사람 소리가 들리거든 조조군이 강을 건너려는 것이니 자루를 옮겨 물을 방류하라고 한다. 셋째, 장비에게는 병사 1000명과 함께 물살이 약한 박릉 나루터에 매복하다가 조조군이 물을 피해 그곳으로 오면 대대적인 공격을 하라고 지시한다. 넷째, 조자룡에게는 군사 3000을 주며 이를 4개의 부대로 나누어 세 부대는 각자 성에서 남, 북문에 매복하도록 한다. 이때 민가에는 이 나무를 숨겨두어 황혼역에 큰 바람이 불 때 조조군이 성문으로 들어오면 성 안으로 불화살을 쏘아 불길이 민가 지붕에 번지도록 한다. 밖에서 함성이 들리면 조조군은 적이 없어 보이는 동문으로 나가려고 할 것이므로 제갈량은 조자룡에게 동문에 매복해 있다가 불을 피해 달아나는 조조군을 공격하라고 한다. 다섯째, 유봉과 미방에게 군사 3000을 주어 신야성에서 30리 떨어진 장미파에 주둔했다가 조조군이 보이면 깃발을 펄럭이며 각 군대가 따로 진군하도록 한다. 조조군의 눈을 어지럽혔다가 적군이 지나가고 성 안에서 불길이 치솟으면 쫓아가 공격하도록 한 것이다. 제갈량은 신야 전투에서 포위된 적의 병력은 반드시 도망갈 길을 터주어야 한다. 손자병법 군쟁편 원칙을 지킨다. 그래서 남문, 서문, 북문에서 성 안을 향해 불화살을 쏘면서도 동문만은 비워두어 적이 빠져나갈 길을 열어준다. 단, 적진 안에서 불이 나면 재빨리 밖에서도 호응하여 공격해야 함. 손자병법 화공편 잊지 않는다. 불을 피해 나온 조조군은 성문을 나서자마자 조자룡의 군대와 마주친다. 제갈량은 백하에서 박릉에 이르기까지 적에게 빈틈을 보이면 적은 이쪽에서 이끄는 대로 행동하니 적이 찾는 것을 일부러 던져주면 적은 곧바로 그것을 잡는다. 손자병법 세편 병법에 따라 적이 강을 반쯤 건넜을 때 공격 손자병법 행군편 전략을 취한다. 이렇게 매복과 강물이라는 두 가지 수단으로 적을 철저히 공격하자 조조의 10만 대군은 그야말로 초토화되고 만다. 작은 것을 쌓아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전쟁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적용되는 진리이다. 관자 형세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바다는 들어오는 물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깊어지고 산은 흙과 돌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높아진다. 노자에서도 나무는 털끝만 한 싹으로부터 시작되고 구축 누대도 한 삼택이 흙으로 쌓기 시작하며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한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큰 바다를 이루고 흙이 한 줌씩 쌓여 고산줄령이 되는 법이다. 적벽대전의 이름이 만고에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제갈량이 일으킨 동풍 덕분이었다. 동풍이 아니었다면 주유의 화공은 조조가 아니라 주유의 군대를 불태웠을 것이다. 이처럼 외부의 힘을 빌려 적을 격파하는 전략은 전쟁에서 흔히 사용된다. 초선차전은 적의 힘을 이용하는 계책이다. 제갈량은 차전계를 쓰기 전에 여러 조건을 철저히 점검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날씨였다. 제갈량은 다른 전투에서도 계절의 변화나 기후 조건 등을 이용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곤 했다. 다른 지략가들이 땅과 사람의 힘만을 생각할 때 그는 과감히 기상현상을 연구해 하늘의 도움을 얻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그가 중시한 것은 질이었다. 물의 흐름과 바람이다. 세 번째로 그는 사람의 특성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줄 알았다. 노숙은 성품이 온화하니 틀림없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며 조조는 의심이 많으므로 안개 속에서 섣불리 전투를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동풍을 빌려 적벽을 불태우는 것이나 풀배를 띄워 화살을 얻는 차전계 등은 외부의 힘을 빌려 적을 물리친다는 점에서 같은 효과를 얻는 전략이다. 천시 하늘의 도움이 있는 시기, 지리 땅의 형세에 따라 얻는 이로움, 이나 여러 사람이 서로 화합하는 승리의 필수 요소들이다. 지략이 뛰어난 사람은 지세가 불리하더라도 치밀한 전략과 고도의 정보 활용으로 불리한 국면을 승리의 국면으로 전환시키고야 만다. 이때 발휘되는 고도의 연기력은 지략의 고수만이 지닌 비장의 무기다. 훌륭한 정책 결정자라면 사명감, 책임감, 인내심, 친화력, 공정성, 열정, 기획력, 통찰력, 설득력,
창의력과 같은 10가지 덕목을 갖춰야 한다. 성공적인 전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머릿속에서 불현듯 번뜩이는 것이 아니다. 정책 결정은 나름의 규칙을 지닌 일종의 과학이며 예술이다. 사람들은 흔히 큰 인물은 큰 일만 하고 평범한 사람은 자잘한 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결코 그렇지 않다. 위대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작은 일이 하나씩 모여 그 사람의 일생을 이루기 때문이다. 작은 일 하나하나는 바로 그 사람의 일생을 형성하는 기초이다. 큰일은 내가 찾는다고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합당하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다. 하지만 작은 일은 매일 수시로 마주치게 된다. 그래서 작은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합당하게 한번 처리하기는 쉽지만 매일 그렇게 처리하기는 어렵다. 평생 동안 신중하게 열정적으로 불평불만 없이 해나가는 것은 큰일을 한번 제대로 해내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큰일은 사람의 지혜, 능력, 인격을 총체적으로 시험함으로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은 작은 일 또한 잘 해낼 수 있다. 작은 일이라도 성심을 다하면 큰 일을 했을 때에 못지않은 커다란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적은 일이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을 맛볼 수 없다. 작은 일 앞에서 빈둥거리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겠는가? 작은 일은 언제라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들을 전부 합치면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 된다. 그러나 큰일은 어쩌다 한 번씩 하게 되므로 모든 기회를 합쳐도 작은 일들을 하는 시간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공의 역량은 작은 일을 열심히 하는 동안 꾸준히 잘한다고 할 수 있다. 작은 일도 매일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무시할 수 없는 결과가 되어 돌아온다.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엄청난 일이 아니더라도 매일의 작은 일을 큰일처럼 여기고 열정을 다한다면 위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모든 위대한 일은 평범한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1년 단위의 노력은 계절 단위의 노력에, 계절 단위의 노력은 한 달 단위의 노력에, 한 달 단위의 노력은 날마다의 꾸준한 노력에 미치지 못한다. 하나의 일이 한 사람의 명성에 영향을 준다면 몇 가지 중요한 일은 한 사람의 일생을 바꾸고 무수히 많은 작은 일들은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평범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한 달 만에 1년 만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랜 세월의 노력과 추구, 연마가 뒷받침되어야만 자신이 소망하는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기회만 잘 만나면 가난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인물로 거듭나려면 기회를 잘 만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나무를 심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고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피는 꽃이 달라지듯이 작물 재배 경험이 쌓이면 농부가 되고 사물을 갈고 다듬다 보면 장인이 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경험이 쌓이다 보면 상인이 된다고 한다.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또한 기쁨이 된다.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은 그냥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딛는 것만큼이나 단순하다. 나는 완벽하고 싶다. 타고난 재능이나 재산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술이나 도박 같은 것은 당장이라도 끊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요행을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가지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하는 이들에게 항상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특출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라도 완전 무결하게 처리하는 비법이 있다고 믿는가? 모든 일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처리하는 사람, 스승이 없어도 알아서 척척 배워서 박사가 되는 이들만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망상 속에 갇혀 사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커다란 실패를 낳을 뿐이다. 인과의 법칙이 있다. 모든 일은 원인에서 발생한 결과이며 원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생기지 아니한다는 법칙이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으면서 행동은 하지 않는다. 한번 시작해서 실패를 했다면 두려움이 생겨 또 다른 도전을 하지 않는다. 인간관계를 잘 하고 싶지만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는다. 본인 생각만 하기 때문에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건강하고 싶지만 하루 동안의 피곤함을 술 한 잔으로 해소하고 하루의 고단함을 담배 한 계피로 떨칠 수가 없다.
이런 인간의 타락과 욕망인 인간의 본성을 이겨내야만 한다. 사람은 욕심과 욕망의 피가 몸속에서 흐르고 있다. 그 욕망을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욕망으로 인해 스스로를 불태워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되어 연기처럼 잡을 수 없고 남은 것 하나 없이 허망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작은 속임수에 쉽게 넘어간다든지 남의 말을 쉽게 믿는다든지 상황 판단을 잘 하지 못하면 사기에 연루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만의 기준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사탕 발린 말에 유혹을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객관적인 사실을 모두 찾아보기, 판단은 늘 즉흥적으로 하지 않기 등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자. 진정으로 성공을 바란다면 모든 일이 즉각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성공의 길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다. 성공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학습이요, 꾸준한 축적이기 때문이다. 고산줄령도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디뎌야 비로소 오를 수 있다. 어떤 일도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마흔 제갈량의 지혜를 읽어야 할 때 책의 일부 내용이다. 제갈량은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정치가 겸 전략가이다. 명성이 높아 와룡선생이라 일컬어졌다. 유비를 도와 오나라의 손권과 연합하여 남하하는 조조의 대군을 적벽의 싸움에서 대파하고 형주와 익주를 점령하였다. 221년 한나라의 멸망을 계기로 유비가 제위에 오르자 승상이 되었다. 207년 조조에게 쫓겨 형주에 와 있던 유비로부터 삼고초려의 예로서 초빙되어 천하 삼분지계를 진언하였다. 유비는 제갈량을 얻은 것을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에 비유하였다. 이듬해 오나라의 손권을 설득하여 유비와 연합하게 하여 적벽의 싸움에서 조조의 대군을 물리쳤다. 제갈량의 처세술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많이 닮았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전쟁과 사업은 의사결정으로 결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가? 미래가 어둡고 캄캄한가? 그렇다면 제갈량의 처세술을 배워보는 것을 추천한다. 부연 안개가 거치듯 청명한 하늘이 우릴 맞이해 줄 것이다.